A씨 측은 우선 손 씨와 만나 한강공원에서 새로 술을 마신 시각인 밤 11시 14분 이후로 기억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술자리 시작부터 귀가까지 블랙아웃 상태로 아무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가 언덕에서 넘어진 손 씨를 끌어올린 것 같은 기억 등을 경찰에 일관되게 진술했고 A씨에게서 물에 젖은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손 씨의 입수와는 무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바로 8시간 블랙아웃이죠. 동석자의 블랙아웃은 술을 산 이후부터 8시간 동안 블랙아웃이 생겨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는지 11시 14분이라고까지 시간을 정확하게 지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고요. 보통 블랙아웃은 시간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저는 처음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he, she가 아니라 that thing이라고 하면 인격 모독으로 거의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자란 저한테는 그거라는 단어를 봤을 때 처음서부터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꼈었어요. 그거라는 단어를 사용한 동석자의 심리를 추측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사건이 사고일 것이라고 처음엔 생각했지만 그거라는 단어를 쓴 정황을 보고 어쩌면 고의일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심리학에서 통상적으로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 극도의 슬픔에 빠져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고 애도하는 그 시간은 한 달에서 3달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동석자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3주 만에 정상 생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입장 표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20대 초반이에요. 보통 이 시기는 친구와 가족이 거의 동일시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은 저한테는 굉장히 의아하게 들리는 부분이었어요. 그 어떠한 슬픔이나 충격을 받았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문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민이가 제가 기억하는 장면으로는 달려가다가 그 언덕 있잖아요. 그래서 자빠졌어요. 걔가 막 달려가다가 막 신음소리면서 막 하면서 막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막 제 옷신발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팀에서 약간 넘어졌을까? 그러니까 그 언덕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언덕에 약간 내리나? 네, 거기 빠질 뻔한 자빠진 거야? 거예요. 네. 끌어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거기 한강에 가고 나서 또 나중에 그러면 저 밑으로 떨어졌었어 그랬더니만 떨어지고 하지 않았는데 걸터져 있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강 쪽이 맞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부르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걸터져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걸터져 있는 애를 이렇게 자기가 땡겼다. 그게 한강 쪽인 거죠? 그럼 땅이 있고 벨리 그런 것 같아요. 네. 피의자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꼬물꼬물 되는 거 보이죠? 이러다가 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16분 35초에 35초에 나무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이쯤 여기는 피의자가 올라와요. 약 2분 만에 올라와요. 2분 거리보다 짧을 텐데 밑에서 뭔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내려갔지 저길로. 그치.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살펴보러 올라왔죠. 자 보세요. 자, 이 모습 좀 잘 보세요. 여기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 사건의 경우 8월 25일자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A군이 피해자 부모님들과 사고 내용에 대하여 대화할 때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A군의 블랙아웃을 주장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고 당시 A군의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의 주량, 평소에도 블랙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CCTV에서 보이는 A군의 행동 양식, 목격자 등을 통한 A군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블랙아웃을 인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버님 블로그 내용에 보면 정민이가 언덕에서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 라고 피의자가
초기 진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시 33분 돗자리를 산 내용 기억. 편의점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돗자리도 사고 그래가지고 마시다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자 24시 53분부터 해서 자, 쭉 나옵니다. 자, 몇 시까지의 내용들이 시간대별로 나오냐면요. 자, 보시면 23시부터 시작하여 24시 그리고 25시를 넘어 자, 다음 날 1시 자, 01시부터 해서 02시 자, 새벽 03시 04시 그리고 03시 31분 자, 331 영상이죠. 자, 거기도 보면 331에 대한 자, CCTV 영상을 근거로 하여 아버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는데 거기서 자, 피의자가 쭉 진술을 합니다. 이때가 초기 진술입니다. 자, 변호사의 조언이 있기 전에 진술입니다. 자, 가까웠어요 라고 거리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라고 장소를 특정을 해요. 그리고 자빠져 가지고 그걸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러한 진술이 쭉 20여 분간 쭉 설명이 나왔습니다. 시간대별로 상황 묘사, 구체적인 진술이 상세히 설명이 되면서 나열이 되어 있던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자, 여기 또 보시면 언덕이 있고 약간 내리막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정민이가 넘어져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또 블랙아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의학 분야에서는 블랙아웃은 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 또는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로 정의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A군은 고 손정민 군 부모님의 질문에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술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가운데서도 이른바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14일 서울 잠실 세내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20대 여성 2명은 돌에 맞아 치아 부분이 함몰되고 얼굴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성을 노린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의심됐지만 피의자 26살 서모 씨는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씨의 진술대로라면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알코올성 치매,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의 범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안양의 한 주점에서 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범죄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에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입건된 사람은 25만 9천여 명. 의학계에서는 국내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중 9만여 명이 블랙아웃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가정폭력, 강도, 성폭행 모든 범죄가 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변명 요소가 되거나 가능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그 10시부터 저 정민 씨를 만나기 전에 A 씨가 친구를 만나서 이미 청주 2병을 먹고 네. 그 2병을 먹었는 게 어느 정도 그 A 씨 변호인 측 입장에 따르면 그게 어느 정도 자기의 주량을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가 네, 나오고 따라 있거든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 A 씨의 주량이 그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민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술을 더 먹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게 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A 씨가 옛날에는 네. 그런 어떤 블랙아웃이 몇 번 있었고 예과 다닐 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본과 들어가서 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카톡에 보면 완전히 뭐 새로운 사람이 왔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주량을 먹었는데 정민 씨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술을 사거든요. 그 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정말 이게 알코올성 혼수가 올 수 있을 만큼 급하게 먹으면 그 정도의 양이었다면 왜 그렇게 술을 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생각을 바꾸었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왜 갑자기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게 제일 걸리는데 골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보면 분명히 대화에서, 대화에서 내가 잘못했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그 손 씨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반박문에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조차도 서로 간의 대립이 달라지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신뢰도가 완전히 깨어지는 네. 게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세 가지 부분이 약간 미시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CCTV는 이번에 봤더니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 그 한강 공원에. 그래서 결국은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일 텐데 앞으로 어떤 좀 기댈 저는 단서들이 뭐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경찰에서 두 가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 3시 38분부터 4시 20분 사이에 만약에 손 씨와 A 씨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CCTV가 하나 있든지 아니면 손 씨와 A 씨가 끝까지 같이 있어서 그 A 씨가 마지막에 발견된 장소가 물가에서 가까운 장소거든요. 그 장소까지 같이 가는 모습이 있는 CCTV가 나오든지 네. 이 두 가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영원히 미제에 빠질 수가 있는 네,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뭐 CCTV 지금 블랙박스 154개 정도 가지고 하나하나 초 단위로 1시간 30분짜리를 초 단위로 보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살피고 있다는데 사실 이 수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네, 지금,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있으면 떨어지는 시간을 찾아야 되고 그 사이 같이 있었으면 같이 있는 시간을 찾아서 이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설득이 돼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는 행동으로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걸 못 찾고 그냥 설명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끝까지 이 상황이군요.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